스페이스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이력서, 명함, 블로그의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공간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레주메, 그다음에 비즈니스 카드, 블로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네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제작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레주메와 비즈니스 카드 혹은 블로그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건축주가 있었다면 미래는 소셜미디어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홍보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얻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트폴리오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 졸업 후에 딱 한 번 사용이 됐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사용이 됐고, 물론 그 이후에 취업한 이후에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들이 참여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다 모아서 다음 취업 대상 회사에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페이퍼북이었죠. 종이로 만드는 그런 책들이었고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나오기 전부터 이 포트폴리오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는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보다 다각도로 바뀌는 그런 다양화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취업, 그다음에 진학, 이직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페이퍼북의 형식도 있지만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페, 유튜브, 기타 등등 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선생님의 그 리부트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미경 선생님은 네 가지 환경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개인들이 인디펜던트 워커, 즉 독립된 어떤 개체로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중심의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든 기업들의 어떤 디지털 환경이 달라지고 이 디지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얻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기업에 속한다든지 어떤 단체에 속해서 보통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본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프로젝트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이제 그 어떤 임시직의 형태, 임시직의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쓰는 그런 그 어떤 업무의 환경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해당 회사의 프로젝트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서 어떤 그 단기 채용의 어떤 형식이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험 중심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시 되는 그런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기타 등등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셜 미디어의 여러 가지 형식들을 단순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담는 것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것이 앞으로 10년 뒤 혹은 20년 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던 기업을 경영하던 그 형식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건물주라고 그러죠. 건물 주인이 되면은 사실은 임대 수익을 통해 가지고 사실 특별하게 일을 안 해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창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건물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는데 이 환경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건물이 사실은 좀 그 건물에 대한 사용 용도가 조금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임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이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미래 건물주라는 것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밴드, 블로그, 혹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런 페이퍼북 형식의 포트폴리오, 카페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활동 상황들을 차근차근 입력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수익으로 발생이 되기도 하고 직접적인 수익으로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커미션, 즉 프로젝트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상황을 맞아야 할 수가 있겠죠. 즉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그런 사회를 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 홈페이지, 티스토리, 밴드,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담는 것을 지속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먹은 음식들, 어떤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하고 어떤 이벤트, 여행, 어떤 무엇을 성취하고 이러한 일상을 담도록 하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특강을 나간다든지 공간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포트폴리오 만든 것들 어떤 수업에 참여하고 워크숍에 참여하고 인턴 활동을 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작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 담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창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대학 생활과 인턴이 끼어져 있고 인턴과 직장 생활이 끼어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개별적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창업으로 연결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무관한 프로젝트도 하고 결국 이 멀티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레주메와 CV 디자인, 즉 여러분들 그 이력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뭐 5페이지, 10페이지는 20페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미디어라든지 혹은 이런 심지어는 이력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30페이지, 20페이지짜리 이력서를 내밀어 봤자 그런 정량적인 부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회사 혹은 이 프로젝트를 맡는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기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방구에서 팔고 있는 이런 이력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디자인,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줄 수 있는 이런 형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본인 사진, 그다음에 어떤 본인에 대한 소개들, 어떤 교육을 받았고 스킬이 뭐가 보통 이제 컴퓨터 스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을 찾으려면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지금 놓고 이 부분을 하는 거죠. CV와 레주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있죠. 굉장히 일반적인 사진이잖아요. 디자이너의 사진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훈남 훈녀인가 미남 미녀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이 능력, 이 일을 할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이름을 굉장히 크게 씁니다. 크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각인을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글씨를 크게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마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진을 좋아합니다. 뭐, 이 사진을 보자 뒷모습인데,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갖게 하죠. 아,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굉장히 비일상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하게 이와 같이 뒷모습을 찍어서 프로필 사진으로 했을까? 뭐 기타 등등을 사람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사진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도 이와 같이 다이그램화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현명함이 보이고요. 이런 사진들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네. 아키텍처구나. 근데 이 아키텍트다운 어떤 사진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터레스트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인 것 같은데 거기에 네이티브고 러시안도 하고 잉글리시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써놓고 소프트웨어 스킬, 디자이너 스킬은 뭘 잘하는지, 뭐 브랜딩이라든지 어드버타이즈먼트, 일러스트레이션, 프린트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이런 패션 에디터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제임스 앤더슨 그래픽 앤 웹 디자인이라니 웹이가 뭐지? 웹인지 뭔지 모르겠네.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는 사람, 뭐 사실은 그 엔지니어인데 굉장히 디자인스럽게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렇죠? 저 타이틀, 뭐 프로파일, 뭐 이런 부분들, 에듀케이션에 관한 부분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이렇게 어떤 뭐라고 그러죠? 어떤 그 소프트웨어 그 비주얼라이징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다가 그런 형식으로 넣기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렇죠? 사진도 이와 같이 좀 재밌는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접는 방식도 뭐 어차피 이제 한 장을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떤 컬러 옵션을 줌으로써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회사 뭐 이래서 인테리어를 공부를 했어. 여러분들이 전시 디자인 회사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 회사에 갈 수도 있고 실내 디자인 회사도 주거 중심 아니면 상업 중심 건축 설계 사무소 이렇게 뭐 다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뭐죠 이력서를 조금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다 그러면 이 체험하는 부분은 인테리어나 전시보다도 건축 중심으로 써가야 되고 인테리어라면 인테리어 디자인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고 전시 디자인이다 그러면 전시 디자인에 맞게끔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색깔로 별로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잡이 건축이냐 뭐 인테리어냐 상업시설이냐 뭐 전시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존 스미스 그래픽 디자이너스럽게 만들었는데 뭐 아무튼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도트의 양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이미 포스터에서 디렉터네요. 그렇죠? CV하고 레주메 두 가지를 다
이게 재밌죠? 이렇게 어떤 그 컴퓨터, 뭐 가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보자마자 컴퓨터 스킬이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스토리적인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잡 파인딩에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빌리 포스터 포토그래퍼네요. 그러니까 사진을 되게 잘 찍었네요. 사진이 차지하는 그게 굉장히 뭐 한 거의 한 40% 정도 사진이 차지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짝 본인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스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비주얼 디자이너 뭐 해가지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여러 가지 페이퍼를 통해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Hi, my name is Lacey라는 뭐 그래픽 디자이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컬러풀하게 또 색감도 좀 좋게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템플레이트 있다고 그러네. 저는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이런 템플릿 쓰면 안 되죠. 뭐 그냥 그래픽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크로키라 비타 해가지고 일단 본인의 이거 색깔별로 나눠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위에 어떤 사진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내용들을 써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암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용이 되고 요즘은 좀 명암의 어떤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죠, 사실은.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명암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부분들 이건 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잡의 특징, 본인의 성격, 그다음에 작품 세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명암을 조금씩 달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크레딧 카드 같은 것들, 그죠? 카드 디자인 괜찮네요. 그죠? 인테리어 디자이너, 뭐,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굉장히 조금 소프트한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컨버세이션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명암 디자인을 했고요.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어떤 본인 작품을 여기다 놓고 거기서 컬러를 따와서 다시 명암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평면도를 뭐 우리 어떤 실내 디자이너 혹은 건축가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도면이죠. 그래서 도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쉽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들. 자, 안토니오 포스터라고 하는 아키텍트의 명암이죠. 명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건축적인 선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컨트라스트도 굉장히 강하죠. 거기에 비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굉장히 소프트하죠. 이런 느낌으로 명암을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를 이렇게 접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다 특별한 명암을 이와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블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를 물론 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음식 뭐 하여튼 여행들 이런 것만 담지 말고 그 안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담도록 노력합시다. 뭐 네이버에도 블로그가 있고 뭐 티스토리라든지 블로거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기도 하고요. 블로그의 형식, 뭐 네이버 이런 데 가도 이 형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디자인에 가까운 그런 이제 형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